인터넷을 먼저 들어갈게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곰믹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곰믹스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곰믹스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여기는 이제 광고니까 넘어가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무료 동영상 편집기 곰믹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물론 곰믹스도 무료로 편집할 수 있고 곰믹스 프로도 무료이긴 한데요. 이 곰믹스 프로는 로고가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버전은 곰믹스입니다. 바로 로고도 찍히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동영상 편집기 곰믹스 뜨고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 바로 보이시죠? 요걸 눌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7 이상 설치할 수 있대요. 예, 그대로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여기 셋업 창 보이는데 요거 exe가 설치 파일이거든요. 바로 열기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를 그 곰믹스 설치 파일을 다 다운받고 나서 바로 설치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이 곰믹스는 일단 용량도 그리 크지 않고요. 그러면서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만 편집하는 그런 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고요. 일단 PC로 하기 때문에 화면을 좀 넓게 보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컷 편집이나 아니면 영상과 영상끼리 전환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영상에다가 글을 넣는 거라든지 그림을 집어넣는 거 등의 간단한 편집 기능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 활용만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편집하실 때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곰믹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제한이 없어요. 길게도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료 편집 툴 중에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있으면 설치 파일 열릴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설치해 볼게요. 81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상단바 영역, 요 곰믹스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상단바 영역이 되겠는데요.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거나 기본 메뉴 목록이나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새 프로젝트 이름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작업한 게 없으니까 그냥 곰믹스만 열었기 때문에 그냥 임시 이름인 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미리 보기 영역이에요. 아마 저랑 여러분이랑 해상도가 조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화면이 조금 작을 거고 여러분들은 크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미리 보기 영역으로 현재 편집 중인 영상을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추가된 미디어 소스 자료나 텍스트 추가나 오버레이 클립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여기는 소스 및 효과 영역이에요. 미디어 소스, 텍스트 이미지, 템플릿, 오버레이 클립, 필터, 영상 전환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영상 편집 작업에 사용할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미디어에 추가할 수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템플릿과 같은 효과를 확인하고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타임라인 영역이라고 해요. 타임라인이라는 거는 영상 편집을 할 때 항상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영상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이고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에 따라 조정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편집 작업을 위해서 추가한 소스나 특수 효과를 확인하거나 추가된 동영상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영역이 인코딩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장 폴더가 있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처음 깔면은 이 밑에 폴더는 곰믹스 폴더로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아마 깔려있던 컴퓨터라면
아마 저장 경로를 바꿔놨을 수가 있겠죠. 이 저장 경로는 폴더 변경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설정에서는 내가 인코딩할 그 압축 코덱이나 영상 등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가 1280720, 즉 유튜브 사이즈, 즉 16:9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바꾸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코딩 시작은 맨 마지막에 영상을 모두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실제 영상을 만들 때 누르게 되는 게 인코딩 시작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인코딩에 대해 설명이 적혀 있긴 한데요. 아마 읽어도 애매할 거예요. PC나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작업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콤믹스로 작업을 하는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영상을 편집하는 파일들이 다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해요. 그 프로젝트 파일 자체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버리면 프로젝트 파일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링크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건 아직 작업 중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모양을 다 만들었다, 영상을 다 만들었다 하면은 실제 영상을 만드셔야 되겠죠. 실제 영상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인코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겨서 82페이지를 볼게요. 자, 미리 보기 영역 살펴보기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도 그림 한 개 집어넣어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미디어 소스에 보시면 현재 프로젝트에 여기 파일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일들, 이런 것들을 열어올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저장한 폴더가, 저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에 저장을 했었죠. 쓱싹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었는데 저번에 저장하셨던 폴더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예제는 저번에 9강이나 10강 쪽에 새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강에 있는 새 영상을 선택해서 그냥 열어올게요. 지금은 편집하려는 목적보다는 이 미리 보기 영역 살펴보기랑 보다 좀 더 같아 보이게 열어온 거니까요. 잠깐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새 영상이 가져와졌죠. 얘를 따닥 하시거나 이 미디어 소스에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새 영상이 미디어 소스에 들어왔죠. 이게 지금 화면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여기가 바로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여기 빨간색 바 보이세요? 얘가 플레이 버튼인데 이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새가 이제 플레이가 되면서 이 빨간색 바가 같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 바가 같이 움직이죠? 자, 이 바가 지금 현재 화면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일시정지. 다시 누르면 이렇게 일시정지가 되고 다시 누르면 재생이 돼요. 요 네모는 중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을 가볍게 한번 보았는데 이 영상은요, 현재 길이가 요 끝에 나와 있어요. 이 영상은 영상 하나가 21초 18로 되어 있네요. 자,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요 옆에가 숫자가 증가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빨간색 바가 있는 초,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여기 빨간색 바를 지금 멈춰 놨는데 이 바가 있는 위치가 3초 37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어느 위치쯤에서 예를 들어 한 1초 뒤에 뭐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요 발을 끌어서 움직여도 되지만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추면 얘가 1초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바는 탐색바라고 하는데 미리 보기 화면에서 표시된 영상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 탐색바를 끌어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빨간색 바가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영상의 미리 보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잡기가 좀 힘든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재생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내가 적어서 정확한 그 수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치에서 뭐 자르거나 뭔가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다 적기 좀 그럴 때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이렇게 재생 위치 값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초를 움직일 거면 초에다 찍어 놓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되고 요 초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뭐 프레임이라 할까요? 요 부분을 찍어 놓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 수치가 움직여지죠. 그래서 작업 중인 영상의 재생 시간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재생 위치를 미리 보기 영역에 지정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여기 재생 버튼 말씀드렸는데 요 삼각형이 재생되고 있을 때는 이 막대기 모양으로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일시정지, 다시 누르면 재생, 다시 누르면 일시정지. 요 네모는 뭐예요? 정지. 요거 누르면 얘가 다시 제일 처음으로 갈 거예요. 요거 안 어려웠죠? 자, 그러면 이번엔 83페이지 소스 및 효과 영역을 좀 참고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미디어 소스는 현재 작업 중인 영상 작업에 포함된 미디어 자료를 확인하거나 다른 미디어 자료를 추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프로젝트에 보시면 파일 추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영상이나 사진 파일 또는 오디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 뒤에다가 다른 영상을 또 추가하겠다. 그러면 파일 추가해서 다른 영상을 선택하고 여신 후에 이 영상을 끝에다가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 뒤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을 내가 앞에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이 앞에다 놓으면은 이 앞에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그냥 갖다가 붙여주면 돼요. 안 어렵죠? 자, 최근 사용한 소스라는 건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서 곰믹스에서 보통 이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는 거는 오캠이라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화면을 녹화하는 건데요. 단축키를 쓰다 보면은 가끔 중지를 안 시켰거나 뭐 중지를 시켜버렸거나 뭐 중지 누른다는 게 종료를 시켜버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과 영상을 연결해 주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여기로 저도 가져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최근 사용한 소스의 그 파일명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사용한 소스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요 곰믹스에서 내가 최근에 쓴 소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인코딩한 동영상.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인코딩을 한 동영상들이 여기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코딩한 영상 중에 여기다 가져오겠다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쓸 수가 있다든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인코딩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이번 영상에서 뭐 일부를 잘라서 쓰거나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인코딩한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샘플은 곰믹스 자체에서 그냥 제공해주는 샘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검정색 배경을 넣어놓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르크 배경을 넣어놓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 앞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제목을 적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런 배경지를 가져다가 이 배경지를 가져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길이는 내가 어느 정도 할 건지 여기 가에 가니까 여기 두 방향 화살표 나오죠? 여기서 이 정도로 나는 길이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한다면 먼저 이 배경지가 내가 원한 초만큼 보여지고 그 다음 영상이 나오겠죠. 물론 이 배경지를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글씨를 쓰거나 하겠지만 아니면 얘 잠깐 지우고 지울 땐 여기 쓰레기통 누르거나 딜리트 누르면 돼요. 여기 있는 동영상에 카운트다운을 제가 앞에다 넣고 싶어요.
그럼 이 카운트다운을 끌어다가 요 앞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바 보이죠? 이렇게 놓으면은 요 위에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나온 다음에 내가 넣었던 나비 영상이나 새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제공이 되고 있는 곰믹스에서 제공해주는 미디어 샘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놓은 거예요. 효과음도 제공을 해놔요. 이렇게 강아지 소리를 뭐 미리 들어본다든지 해서 내가 여기다 뭐 나비인데 좀 어울리진 않지만 강아지 소리를 넣겠다 라고 한다면 끌어다가 넣으시면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음악이니까 오디오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영상에서 이 부분에 강아지 효과음이 나오겠죠. 네, 지금은 말이 안 되니까 선택해서 지금 딜리트 눌러 제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샘플이나 효과음 샘플은 곰믹스에서 그냥 제공해주는 샘플 이미지들이다, 샘플 영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소스 이해 다 되셨어요? 자, 이제 텍스트 이미지라는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카운트다운을 세고 나서 여기다 나비 영상이라고 적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내가 텍스트를 추가할 부분에 그냥 이렇게 텍스트 추가를 눌러요. 그러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나비 영상. 그러고 여기서 글씨체를 고르고 글씨 크기를 고르고 너무 작나요? 좀 크게 할까요? 글씨 위치를 맞춰서 텍스트 스타일로 이쁜 스타일이 있으면 적용해서 나타내기 효과도 넣을 수가 있고 안 넣어도 되고 해서 적용하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바랑 흰색 바 보이잖아요. 이 위치에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는 내가 글씨를 어디까지 나오게 할 것인가 조절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맞춰놓고 적용하면 이 길이만큼 나와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하는 게 텍스트 추가라고 해요. 지금은 어차피 설명하는 중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고요. 이 뒷부분에서 우리는 다 연습을 할 거라서 일단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추가는 해봤으니까 이미지 추가도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채널에 로고 만드셨었죠? 그 로고를 여기다가 왜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TV 프로그램에도 무슨 트롯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고가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렇게 워터마크처럼 넣고 싶다면 이미지 추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사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진, 예를 들어 도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를 새 이미지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에즈에선 울프TV라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 만든 거 있으니까 저번에 만든 대충 만들었지만 앨리슨 TV라는 이 로고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고 여기서 크기를 조절을 해요. 위치도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을 수가 있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투명도를 살짝 줘서 연하게 넣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설정한 후 적용하면 그 위치만큼 얘가 보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질문 주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가셔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각각 이제 부동산 이제 매물 소개였던 것 같아요. 방마다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모양인데 이 위치 쪽에 보면은 그 인면도라고 하나요? 그 방의 구조, 평면도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 안에서 여기는 무슨 방, 여기는 무슨 방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줬었죠. 요걸로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이미지 추가. 대신에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하겠죠. 옆방에 가면은 그 옆방이 보이게 될 거니까 이미지 추가해서 그 새 이미지 넣어서 만약에 저는 옆방은 없으니까 다른 채널 그림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 맞춰서 투명도 연하게 해서 적용해서 놓는다면 얘가 보인 후에 얘가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충 넣어서 사이즈가 좀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로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된다면 얘를 시작 부분을 늘려서 맞추고요. 끝까지. 여기서 맞추기 힘들면 여기 들어가서 맞춰도 돼요. 시작 위치가 얘가 지속시간, 얘가 시작시간이거든요. 여기를 00초 00으로 맞추고 끝이 지금 4367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4367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미지가 로고가 나오게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워터마크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넣었으니까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는 영상에 삽입할 텍스트나 사진을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에 뭔가 예쁜 효과를 넣고 싶어요. 약간 주목하게 이렇게 넣어서 얘 크기를 이게 마우스 크기를 조절해 놨더니 배치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에 강조 효과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할래 라고 해서 맞춰 놓는다면 세 부분은 나오지 않게 이 정도로 할까요? 이 부분에만 적용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로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미지 추가 이해되셨죠? 자, 템플릿. 무료 버전 곰믹스에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과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등을 확인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만약에 내가 시작할 때 1, 2, 3, 4 다 세고 나서 여기 시작하는 위치에서 화면이 문이 열리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문 열기 효과를 넣고 적용하면 여기 효과가 이렇게 짠 문이 열리면서 얘가 딱 나타나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 여기서는 제목 입력하세요 라는 글씨까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 글씨를 넣기 싫으면 텍스트 이미지에서 그 글씨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활용해서 템플릿을 수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템플릿에는 보니까 프로라고 적혀 있죠. 여기 프로라고 적혀 있는 건 프로 버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곰믹스 프로에서 가능한 것들이 프로라고 적혀 있으니까 곰믹스에서는 프로 안 적혀 있는 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오버레이 클립. 화면의 확대 및 축소, 다양한 애니메이션 적용과 영상 프레임 등 여러 클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 영상이 나타나게 할 건데 새 영상이 나타날 때 왼쪽 클로즈업에 전체 화면을 만약 누른다고 한다면 새 얼굴서부터 전체가 나오게 세팅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작 시간, 이게 끝 시간이니까 나는 이 정도에 적용되게 해야겠다. 맞추고 적용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요. 한 장면에서 쭉 그냥 같은 뭐랄까 크기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는 오래 보면 좀 지루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오버레이를 설정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냥 새가 이렇게 새가 먹이 먹는 그런 이미지, 그냥 평범한 이미지이긴 한데 이 부분을 내가 강조를 해서 왼쪽 클로즈업을 둔다면 예를 들어 먹이 먹는 부분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놓고 설정해보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확대가 돼서 축소가 돼서 나타나는 걸로 설정해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빗망울, 빗샘과 같은 이런 효과를 넣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나는 애니메이션으로 풍선이 떠오르는 효과를 넣겠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프로 버전에서 쓰는 것들을 아쉽게 못 쓴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 프로 버전도 무료로 쓸 수는 있으나 아까처럼 이렇게 로고가 찍히거나 10분 이내에 영상만 만들 수 있다 보니 그런 제약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프로 버전을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버레이 클립 말씀드렸고요. 필터는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영상이 가끔 어두운 데서 찍거나 밝은 데서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밝기나 대비 등을 여기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한다든지 반대로 좀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밝기 대비를 설정해서 맞출 수 있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클립 영상에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 영상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 영상 자체에 필터를 넣어서 뭐랄까 약간 분위기 있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뭐 전체 영상에 넣어서 적용하면 여기 들어있는 전체 영상에 이 영상에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고, 현재 영상으로 놓으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상에만 필터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영상 전환인데요. 영상 전환은 영상과 영상이 겹쳐지는 부분이 전환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일 때는 확인할 수가 없고 2개 이상일 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새 영상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 뭐 문 열기 효과를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있는 나비 영상과 새 영상이 문 열기 효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과 영상의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걸 바로 영상 전환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작업하는 영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전환 시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내용들을 좀 지우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나비 영상 한 개만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영상 분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말고 이 타임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엔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84페이지서부터 8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일단 한번 가볍게 설명하고 나서 저희 책에 있는 예제를 똑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혹시 이 부분 보이세요? 요거는 실행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지웠는데 잘못 지웠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실행 취소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운 거 맞으니까.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세요? 자,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겠죠. 이 영상이 원래는 11초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작업이 불편한 거예요. 또는 우리가 영상을 찍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강의한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막 1시간 막 이렇게 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요 화면에 보이게 해서 작업하려면 이번에는 너무 이제 영상이 크다 보니까 작업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영상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편하게 화면을 늘려서 보는 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대로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작업할 때 이 초 단위가 조금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이 좀 더 편해지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영상이 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요걸 누르면 전체의 길이에 맞춰서 영상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더 편리해지기도 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기호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제가 터치해 볼게요.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 빨간색 막대가 나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영상은 나비가 이렇게
예, 꿀을 빠는 그런 영상이네요. 그죠? 날아가지는 않는 것 같고 요 정도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근데 내가 요 앞부분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에서 이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가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져다 놉니다. 이 빨간색 막대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요. 아니면 방향키로 이동해도 돼요. 좀 더 세밀하게 이동할 때는 Alt를 누르면서 방향키를 이동하면 마우스로 그냥 방향키로 이동하는 것보단 조금 더 세밀하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았다면 여기서 보시면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를 누르면 두 영상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앞에 영상이 필요 없다면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쉽게 잘려지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영역 선택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눌렀을 땐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내가 이렇게 끌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요거를 누르면 요거 첫 번째 거는 선택 영역 제거라고 하죠. 이 중간에 내가 선택해 놓은 영역을 제거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남기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거는 선택 영역만 유지. 그럼 요 중간 영역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아까랑 같이 분할이에요. 하나, 둘,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영역만 필요하다면 선택 영역만 유지를 하면 이렇게 그 중간 토막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상을 활용하시다 보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걸 가져와 봤을 때 사진이 가끔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이 누워있는 경우에 똑바로 세우고 싶다면 비디오 조정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나 좌우를 반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 90도 회전을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 영상을 90도 회전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회전됐죠? 기본으로 바꿔서 다시 적용해 보면 다시 이렇게 똑바로 눕죠? 크롭 기능은 아쉽게도 곰믹스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곰믹스 프로에서는 이 영상의 크롭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 중에 일부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잘라내는 기능이 크롭이라고 하는데요. 곰믹스 자체에서는 제공되고 있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영상 페이드인이라는 거는 페이드인이 점점점 밝아지는 거고요. 페이드아웃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나올 때 페이드인 효과를 넣어놓게 되면 요 끝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생겼죠. 한번 제가 재생해 볼게요. 영상이 처음에 어두운 화면에서 원래 영상으로 나오죠. 페이드아웃은 요 끝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얘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효과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킬 때 점점점 화면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는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음량 조절인데요. 음량 조절은 여기 동영상이면 실제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같이 녹화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줄이거나 하는 작업입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고 싶다면 요걸 누르면 음소거가 돼요. 또 요 영상에서도 보면 요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음소거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선택된 오디오 편집이라 해서 내가 어떤 오디오를 만약에 넣었을 때 그 오디오를 편집하는 거라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요건 오디오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요 옆에는 영상 전환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아까 여기 영상 전환 누른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타임라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영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경로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저장하시고 인코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코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장 경로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경로, 예를 들어 저는 아까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 뒤에 언타이틀드라고 붙는데 그냥 연습이라고 해서 만약 인코딩을 한다면 이게 인코딩 끝나는 거예요. 자, 얼떨결에 곰믹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시 5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2시서부터 저희 영상 추가하기 및 영상 분할하기, 이번에는 저도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저와 함께 작업을 할 거예요. 조금 쉬셨다가 그러면 2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나비 영상을 이제 지울게요. 우리 곰믹스를 열어놓은 상태니까 1번에 여기 미디어 소스 탭이 선택된 상태로부터 읽을까요? 자, 미디어 소스 탭이 선택된 상태로 여기 파일 추가는 현재 프로젝트가 눌려 있을 때 파일 추가가 떠 있어요. 그럼 파일 추가를 클릭할게요. 여기 아예 그냥 곰믹스를 닫았다가 열자. 지금 뭐가 잔뜩 열려 있으니까. 잠깐 그러면 곰믹스를 제가 닫아 버릴게요. 그러고 다시 곰믹스를 열게요. 팝업은 그냥 닫고 미디어 소스의 파일 추가를 누르신 후에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유튜브 교재 중에선 쓱상 유튜브의 12강 예제를 가져왔네요. 12강 폴더에 있는 늑대 영상이라는 mp4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 늑대 영상.mp4가 가지고 와졌죠? 자, 여기 늑대 영상.mp4를 따닥 누르셔도 되고 끌고 와도 돼요. 여기 책에서는 따닥 했으니까 저도 따닥 할게요. 그럼 이렇게 늑대 영상 mp4가 요 밑에 미디어 소스 영역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는 것까지 잘 되셨죠? 이번엔 85페이지 3번인데요. 타임라인 툴바에서 여기 영역 선택하기라는 게 있어요. 영역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번엔 분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끌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위치는 어디를 가져왔나 봤더니 여기 있는 흰색 바를 끌어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위치는 한 30초 정도로 가져온 것 같으니까 저희도 30초 위치쯤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유지 분할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서는 분할을 누르게 된다면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겠죠? 책에선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영상 분할까지 잘 되셨는지 한번 본 후에 이어서 뒤에 내용 들어갈게요. 자, 넘겨보세요. 86페이지입니다. 영상 전환 효과를 넣어볼 건데요. 지금 보면 영상이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으로 분할돼 있어요. 이때 이 두 번째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영상 전환 탭을 눌러주세요. 그런 후에 여기서는 모자이크 효과를 주고 싶대요. 그래서 모자이크 효과를 선택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살짝 겹쳐지면서 모자이크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살짝 겹친 거 보이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얘가 좁아서 그래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 혹시 고리 같은 거 보일까요?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올려놓으면 모자이크라고도 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 전환 효과가 모자이크다 이렇게도 떠요. 자, 87페이지 3번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곰믹스 버튼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프로젝트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로 저장이라는 게 작업을 하다가 영상을 우리가 작업하다가 잠시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때 이런 경우 있죠. 또는 영상을 만들어서 인코딩을 했다면 그건 이제 동영상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동영상에 오타가 났거나 고쳐야 될 부분은 수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동영상을 좀 수정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경로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 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일 이름은 그냥 저는 아마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늑대 01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저장이 되고 여기 늑대 01.grp라고 해서 파일명이 생겼죠. 자,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해봤는데요. 이게 저장이 됐다고 동영상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실제 내가 이걸 다 완성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밑에 보시면 인코딩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해서 저장 경로는 내가 원하는 경로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에 저장하겠다면 확인. 그 다음 파일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늑대, 아까 제가 늑대 01로 저장했으니까 01이라고 해서 저장하겠다 하고 인코딩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은 나중에 이제 동영상이 만약에 우리가 모자이크 효과를 전환 효과를 넣었는데 그게 싫어요. 다른 효과로 바꾸고 싶어요 라든지 뭔가 여기다 이제 글씨를 더 적고 싶어요 라든지 뭔가 이제 작업을 더 해야 될 때 그 작업 창을 여는 게 프로젝트 파일인 거고요. 실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하면은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바로 인코딩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프로젝트 파일 저장하신 분은 인코딩도 한번 해보세요. 인코딩이 완료가 되면 인코딩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폴더를 열어서 재생해도 되고 재생하기 눌러서 바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다가 아까 모자이크 효과 넣었으니까 모자이크 효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 효과가 끊기지 않고 보이는 거 확인되셨죠? 아까 미리 보기 창에서 보실 때는 약간은 끊겨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살짝 끊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링크만 가져와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끊기는 거라면 인코딩을 한 영상은 완전히 완성된 동영상 파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효과가 나와 보이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곰믹스를 또 열어볼 건데 곰믹스에서 새 프로젝트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새 프로젝트가 열려요. 나비 영상을 불러오래요. 그럼 미디어 소스에 파일 추가를 눌러서 나비 영상을 부르시겠죠. 그러고 이 나비 영상을 따닥 하면은 미디어 소스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미디어 소스의 화면을 확대한 상태에서 3개 영역으로 분할하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확대를 적당하게 해서 내가 보기 좋게 확대해서 보신 후에 3개의 영상으로 분할하랍니다. 일단은 분할하실 위치에다가 요거 영역 선택하기를 이용해서 처음 위치랑 내가 중간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두 토막, 세 토막 이렇게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다면 여기 영역 선택 제거 선택열만 유지 분할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분할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한 후 문서 폴더에 나비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해 보세요. 우린 인코딩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비 영상을 클릭하시고 이 두 번째 영상에는 오른쪽으로 밀어내기를 주라고 해요. 그럼 영상 전환에 오른쪽 밀어내기 하고 적용하시면 1번과 2번 사이가 살짝 겹쳐지면서 오른쪽으로 밀어내기 설정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영상도 클릭하시고 여기는 모자이크 줄였으니까 모자이크 누르고 적용하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겹쳐지면서 모자이크 영상이 적용이 됐어요. 한번 시작해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질 거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잘 되신 분은 저장하시고 인코딩 해보세요. 프로젝트로 저장. 저는 여기다가 나비 01 적을게요. 그리고 인코딩 시작해서 나비 01 인코딩 하면 끝. 잘 되신 분은 재생해서 정말 잘 됐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자막이나 음원을 넣는 부분이에요. 자, 90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GRP 파일을 불러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곰믹스를 누르고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여기 우리 저장했었던 늑대 01 요거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까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불러다가 수정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불러와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영상을 전환 효과까지만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90페이지 2번을 볼 건데 선택바가 맨 앞에 있는 이 상태로 미디어 소스 탭에 파일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13강 폴더에 있는 썸머라는 음악을 선택하고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 썸머.mp3가 들어갔죠? 얘를 끌어다가 오디오 부분에 놔주시면 썸머가 여기 들어가요. 플레이해서 들어보면은 음악이 이제 들리는데요. 지금 자리에는 아마 스피커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아마 들리지 않으실 건데 혹시 본인 헤드셋 또는 뭐 이어폰 가져오신 분들은 꽂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해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상의 길이에 맞게 음원을 자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음원을 넣는다 했을 때 오디오보다 지금 보면 미디어 소스가 많이 짧아요. 근데 원래 인코딩하면 요 미디어 소스만큼 있는 것만큼만 들리긴 해요. 그래서 요게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요 예제에서는 여기까지를 자르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은 영상이 여기까지 끝나죠. 그러면 영상이 끝나면 음악도 같이 끊기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굳이 이대로만 하실 거면은 음악을 자르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해서 끊어지면 뭔가가 어색하지 않아요? 좀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되거나 하면 좀 더 근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요. 그러려면 이 음악을 이 영상의 길이에 맞게 자른 후에 페이드 아웃 효과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를 조금만 변형해서 설명할게요. 자, 92페이지 5번이에요. 영상의 재생 길이에 맞게 음원을 자를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일단 오디오를 선택하신 상태로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스피커 모양의 X자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게 선택된 오디오 편집이라고 해요. 요거를 누르면 편집이라고 뜹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오디오 편집기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시작 구간은 처음서부터 나오게 할 거고 종료 구간은 요 영상의 끝이 보니까 1분 1초 56이거든요. 그러면 요 종료 구간을 1분 1초 그냥 적어도 돼요. 56 이렇게 해서 적으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이게 음원 중에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전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만 남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 영역만 유지. 여기 두 번째 여기 가위 모양이 선택 영역만 유지예요. 요걸 누르면 그 부분만 잘려서 나와요. 책에서는 이대로 적용을 했지만 저는 이 끝에가 툭 끊기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아웃을 눌러서 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요 정도는 내가 조절 가능해요. 해서 적용을 하면 요 끝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고 적용하면 요 끝에 한번 들어볼게요. 잔잔하게 줄어드니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바뀌었죠? 자, 물론 이 책에서는 페이드 아웃까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밖에 안 해잖아요. 버튼 하나만 더 눌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더 추가할게요. 텍스트를 이제 넣을 거니까 텍스트 이미지 탭으로 갈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빨간색 막대가 제일 끝에 있더라고요. 자, 일단 정지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제일 앞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텍스트 이미지를 누를게요. 그리고 텍스트 추가를 누를게요. 그러면 자막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떴어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늑대 이야기라고 적어볼게요. 93페이지 보고 적으시면 돼요. 늑대 이야기. 글꼴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하라는데 여기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될 거고요. 없으시면 그냥 다른 마음에 드는 글씨체 고르시면 됩니다. 나눔 스퀘어 라운드는 원래 무료 폰트인데요. 설치를 했다면 있을 거고 없으면은 그냥 다른 체 고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G마켓 산수로 했는데 이것도 없는 데들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폰트 아니거든요. 아마 기본적으로 있는 건 HY 경고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글 깔 때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폰트 아무거나 고르세요. 난 엽서체가 좋다. 그럼 엽서체 고르셔도 돼요. 자, 글자 크기는 기본이 7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크게 할 거면 80 정도로 맞출게요. 책에서는 80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텍스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쁜 스타일들이 있고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글씨체나 글씨 폰트 또는 글씨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면 스타일로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일은 고르지 않을게요. 얘는 굵게, 얘는 기울임, 그 다음 얘는 밑줄, 여기는 정렬 방식이에요. 그 다음 얘가 글자 색이에요. 기본 지금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 거는 텍스트 윤곽선색으로 요 테두리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검정색으로 글자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색깔을 바꿔서 윤곽선색을 넣고 싶으면 색을 선택하시거나 두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텍스트 배경색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볼게요. 텍스트 배경색을 검정을 넣어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누르면 배경에 이렇게 글자 배경에 검정색으로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까맣게 넣는 게 싫다. 이런 분이 또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텍스트 배경색에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5%나 뭐 25%나 난 좀 연하게 넣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텍스트 배경색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책에서는 그냥
까만색 했고 투명도 안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까만색은 진짜 싫어, 난 좀 비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투명도를 살짝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내기 효과를 넣었으니까 저도 여기서 설정해 볼게요. 요거 눌러서 서서히 나타내기. 사라지기 효과는 서서히 사라지기로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게 할 거냐면 요 앞에 있는 게 지속시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시작시간, 뒤에 있는 게 종료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늑대 이야기라는 이 글자가 5초간 지속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지속시간을 05 이렇게 5초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서 조절하기 힘드신 분은 여기 막대기 보이죠? 이 막대기를 끌어서 지속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고 적용 눌러볼까요? 그러면 T1이라는 이런 메뉴가 생기면서 이렇게 글자가 보일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재생해서 볼게요. 그럼 서서히 나타났다가 글자가 서서히 사라지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94페이지 3번. 다음 영상에 또 자막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 두 번째 영상으로 갈게요. 위치는 대충 30초? 대충 30초 위치쯤? 내가 이제 영상 두 번째 자막 넣고자 하는 시작 위치에다가 막대기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때도 여기 있는 그 글씨 서식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T1에 여기 자막 옆에 있는 여기 복사 보이시죠? 복사를 누르시면 이 위치에 똑같이 T2가 생겨요. 그리고 이 내용 이제 바꾸실 거니까 여기에서 수정. 텍스트 수정을 해서 여기만 늑대의 일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줬던 글씨체, 글씨 크기, 그리고 여기 색깔 넣은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모두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보통 자막 넣을 때 자막이 어떤 거 위에 거 같은 아래에 거 이렇게 바뀌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서식의 자막을 넣죠. 그럴 때 지금처럼 자막 한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넣을 위치에 빨간색 막대 갖다 놓고 복사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자막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늑대 영상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오버레이 클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클립에 보시면 첫 번째 이동 및 확대 축소에 있는 왼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 표시가 시작 화면이고요. 여기 노란색 네모 표시가 종료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클로즈업 되는 그런 모양인데 시작 화면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원하는 위치서부터 시작 화면을 놓으시고요. 종료 화면을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실행 기간이에요. 얘가 요 화면에서 전체로 늘어날 때까지의 기간인데 요대로 두실 거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왼쪽 내가 클로즈업해서 보이는 부분서부터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오버레이 클립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두 번째 클립에서도 해볼게요.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하고 아까 여기 오른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 뭐 사실은 얘를 이동해서 갖다 놓지 않는다면 얘네 두 개는 왼쪽에서 전체 화면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전체 화면으로 가는 게 맞는데 내가 끌어다가 놓는다면 그 위치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 한번 눌러보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보이겠죠. 영상이 그냥 한 면에서 찍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면서 보이니까 좀 더 그럴싸한 영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버레이 클립을 보았는데요.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영상 화면의 확대나 축소 효과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미리 보기 영역에서 원하는 크기의 확대나 축소 비율뿐만 아니라
원하는 위치도 직접 드래그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라고 적혀있죠. 참고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럼 영상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 분은 여기 중지 눌렀다가 다시 재생해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다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인코딩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인코딩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여기다 자막을 더 넣고 싶다라든지 자막을 수정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곰믹스에서 프로젝트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프로젝트로 저장은 기존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그냥 덮어서 최신 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다시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늑대 최종이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인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코딩 할 때 저장 경로는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경로로 맞춰주세요. 저는 제 이름 폴더로 놨고요.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 뒤에 언타이틀드로 붙는데 가급적이면 이 grp랑 같이 이름을 주시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왜냐면 grp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곰믹스 로고 형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파일인지를 열어봐야만 볼 수 있지만 동영상은 실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거구나 바로 확인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과 같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관은 없어요. 본인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찾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자,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아마 맞춰져 있을 거고 바로 인코딩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상이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코딩하고 들어볼 시간이 충분하실 텐데요. 만약 영상 자체가 막 1시간 넘는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인코딩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겠죠. 나중에 긴 동영상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인코딩하고 시스템 종료까지 해놓으면 켜놓고 인코딩만 해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시스템 종료가 딱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누를 필요 없겠죠? 인코딩 시작할게요. 그럼 인코딩이 쭉 된 후에 다시 플레이해서 들려볼게요. 잘 들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 인코딩 중에 한번 내용 읽어볼 건데요. 영상의 내용 수정과 효과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코딩된 동영상 파일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돼 있어야 고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프로젝트에 사용된 이미지나 영상, 음원의 위치를 바꿔버리거나 제거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그 음원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열리지 자체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음원의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내가 그래서 이걸 작업을 아예 다른 PC로 가져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요. 그냥 간단히 프로젝트로만 저장하시지 마시고 내보내세요. 내보내기라는 건 뭐냐면 이 영상과 그러니까 grp 파일과 함께 그 grp 파일에 쓴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다 폴더로 묶어서 같이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내보내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할 때는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늑대 100이라고 적어서 구분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내보내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이렇게 늑대100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GRP 파일도 늑대100이라는 GRP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열면은 얘랑 이제 내가 만약 이동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 늑대100과 그리고 요 늑대100 폴더 이 두 개를 뭐 USB라든지 이런 데 담아 가지고 가서 작업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얘만 달랑 들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 열려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건 곰믹스만이 아니라 영상 편집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상은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포토샵처럼 그냥 뭐 PSD만 저장이 돼 있으면 뭐 열어서 편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에 원래는 주소, 루트랄까요? 그런 거를 가져다가 만든 게 GRP이기 때문에 그 경로가 맞아야 파일이 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자, 어쨌든 늑대 최종 열어보면은 안 끊기고 아마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없죠? 자, 여기까지 잘 되신 분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일단 예제를 좀 열어와 볼 건데 곰믹스에서 다시 그럼 불러오기 할게요. 불러오기 쓱상 유튜브에 있는 13강에 늑대 영상 완성이라는 GRP를 열어오면은 안 열리네요. 이거 왜 안 열릴까요? 인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이 GRP를 이 작자가 옮길 때 아마 뭐 파일이 지워졌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꿨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럼 안 열려요. 네, 못 해보겠네 이름은. 그럼 우리 거 그냥 열게요. 불러오기. 그러면 우리 늑대 영상 저장한 거 저는 아까 저장한 게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 늑대 최종이었죠? 요거 불러오면 우리 건 잘 불러와질 거예요. 자, 15초 위치에서 5초간, 45초 위치에서 5초간 자막이 나오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15초로 맞출 거니까 이 자를 움직여도 되고 여기서 그냥 15 적어서 맞춰도 되죠? 이 위치네요. 여기다가 자막을 넣을 건데 내가 이 구역의 1인자라고 해서 넣을 거예요. 만약에 T1을 복사할 거면 텍스트 이미지의 T1을 복사 누르시면 이 위치에 복사가 돼요. 그러고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역의 1인자. 보니까 얘는 5초간 나타내라고 했어요. 여기 5초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45초 위치에다가 할 거니까 재생시간을 45. 그럼 빨간색 막대가 45초 위치로 갔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외롭지만 씩씩한 모습이라고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T3 요거 이제 대사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수정. 그럼 여기는 외롭지만 씩씩한 모습.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완성. 이렇게 자막을 추가해서 더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추가가 돼서 나오겠죠? 두 번째 영상의 오른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은 사실 아까 넣었던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막만 한번 더 추가해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셨다면은 프로젝트 저장하시고 인코딩 한 번 더 거쳐보시면 됩니다.